그런데요, 북한의 일방적 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만에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세실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사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은 떠날 대로 말없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북한의 폭파 하루 만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취재진이 물어봤어요. 사태 수습하지 않고 물러나는 게 능사 아니지 않냐라고 했더니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김여철 장관이 그대로 있는다고 사태가 수습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고, 우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책임이 그럼 무엇이냐? 사실 통일부가 이 전체적인 남북 관계를 주도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전당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체계를 완비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예. 각 부처가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일단 물은 것 같고, 대북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그거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물어야 될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북 관계는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책임을 물으려면 안보실, 실장, 1차장, 2차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이 모든 참모들이 함께 책임을 물어야 되고,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3년간 추진해온 이 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지금 정책 기조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정책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책을 다루는 인물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를 해야 되고, 그 숙고의 결과가 그러면 차기 통일부 장관이 누구냐, 예. 여기서 나타나게 되겠죠. 김현철 장관은 사실 어제 국회 외통위에 출석을 해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예고된 부분이다. 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상하파악 혹시 되시고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지요? 예, 일단 예고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 와 있는 상황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상했던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래 알고 있었던 거 물리적 폴차 폭파까지 예상했던 거예요? 지금 보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됐나요? 전혀 예고된 바 없는 것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이 부분이에요, 신 대표님이.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짚어봤듯이 군 당국도 이틀 전에 불꽃을 감지했다라고 했는데 예고된 부분이다. 그럼 통일부도 사실 폭파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응이 저거밖에 안 되냐, 이런 논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현철 장관이 정무 감각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고된 부분 누구나가 알 수 있었죠. 왜냐, 김여정이라고 하는 이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북한 입장에서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만 그 날짜가 정말 사흘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는 누구나가 예상했던 바는 아닐 수 있겠으나 폭파할 것이라는 건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저 부분에서 불꽃이 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것이 정확히 포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당국, 정부 당국에서 저게 지금 다이너마이트를 매설하고 있는 그런 공정 중에 하나다라고 정보 분석을 해서 당연히 NSC를 통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정보가 통일부에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됐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통일부는 뭐 했냐? 알고 있었는데 통일부는 이때까지 저렇게 되도록 뭐 했냐? 라는 그런 비난을 사실은 정부적인 감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초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통일부가 나서서 구두로 경고라도 했어야죠. 남북 관계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인 남북 연락사무소를 지금 폭발할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오고 그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했으면 북한의 행동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견제할 수는 있었겠죠. 예. 결국 오늘 김현철 장관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일단은 이 북한의 행동, 폭주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강경 모드로 태세가 전환된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최대치의 경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대응이 꽤 청와대가 준비를 많이 하고 화가 단단히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정대 국장, 김여정 부부장이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건 몰상식한 행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국제사회 보는 눈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강경 모드로 전환을 한 겁니까? 예. 이번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북한과 관련해서 성명을 낸 것 중에는 가장 그렇죠. 강력한 어조로 지금 낸 건데요. 몰상식한 행위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태에서 책임을 북한이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국방부, 통일부 모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모두 한꺼번에 대북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로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북한이 오늘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남북 간에 그동안 협력 사업을 했던 것들을 완전히 원점으로 뒤돌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동안 대북 정책 기조 자체가 완전히 원천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이거 자체는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절박한 심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만약 군사적 도발이 온다? 예. 그럼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경 대응을 우리 정부도 청와대도 얘기를 했고 신 대표님.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행동에 옮긴 게 개성 주민의 식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 4시쯤부터 단전 당수로 응수를 한 건데 근데 이것뿐 말고 실제로 우리가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대응 카드는 있는 겁니까? 북한에게? 북한이 저 정도 했으면 이 단전 단수는 이미 예상을 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은 이 단전 단수를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데미지가 없겠죠. 심리적인 데미지가. 예. 이미 데미지를 다 세워놨을 테니까.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북한과의 이전의 어떤 그 강경한 그런 상태에서를 우리가 다시 반출을 해보면 이 상황 되면 지금 뭐 미국의 전략자산들 들어와서 합동 기동 훈련하고 무력 시위하고 비온비 지금 날아서 LL을 날아다니고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군사적 도발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한미 동맹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군사적 도발을 억제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 청와대가 이 방어적인 입장에서 북한이 슛을 날리면 그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억제를 하고 싶으면 미국과 협의를 잘해서 적극적인 억제를 나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북한이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 예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 반격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밖에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한미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한미 관계 복원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실제 대응 카드를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런데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정말 화가 많이 난 대노한 큰 배경에는요. 북한이 오늘 일방적으로 또 대북 특사 물밑 접촉을 공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뉴스 가운데 이도원 의원님 이게 네. 가장 눈에 띄었는데 우리가 물밑에서 서훈, 정용 만나게 특사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를 다 북한이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죠.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특사를 제안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특사를 보내서 해결을 한다면은 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상도 못한 상황에서 특사를 추진했다는 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겠죠. 특사가 성공을 하려면은 예.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해결책을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걸 들어준다면은 북한이 그 특사를 받아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그 북한이 원하는 국제사회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진짜 식량 100만 톤, 그다음에 비료 30만 ton 당장 지원할 수 있다든가.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특사로 가는 사람인데 북한이 절대 그 거부하지 못할 인물, 국제적인 명사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북한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인물, 이런 인물을 보냈어야만 되는데 지금 정의영이나 서훈 두 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받아들일 만한 상황에서 특사를 제안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북한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 우리가 11월 달에 한해 아세안 정상회의 할 때 김정은 그 방문을 요청을 하고 안 되면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까버렸죠. 그리고 이전에 그 이명박 정권 때도 남북 간의 그 내밀한 그 협상 과정을 돈 주고까지 해서 까버렸죠. 이렇게 되면 남북 관계에도 영향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북한하고 외교를 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훈 의원님 말씀은 이것 자체, 첫 번째는 북한이 매너 없이 행동한 건 참 결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조롱거리, 망신당한 건 더 뼈 아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사가 가려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본래는 특사는 특사가 갔다. 이거 말고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냈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특사가 가서 성공을 하기 위한 만들어내는 조건을 그 문 정권이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를 한 거죠. 글쎄요. 이렇게 성사도 못하고 대북 특사 배신만 당한 셈이 됐는데요. 사실 2년 전으로 시계만 잠깐 돌려봐도 참 화기애애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저땐 저랬는데 2년 만에 180도 지금 남북관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정대 국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원로들과 점심 식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대통령이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 않고 대신 이제 문정인 위안부 특보, 그다음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여러 그 남북 관계와 관련된 원로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거의 완전히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이제 의견을 서로 이제 들어본 것 같은데 거기서도 어떤 뾰족한 어떤 해결책은 나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쪽을 비난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것도 뭐냐면 여기 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훌륭했던 북남해가 한 걸음도 이행의 빛을 보지 못하는 남측이 스스로 제목에 걸어놓은 친미 사대의 올가미 때문이다. 북한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이 남쪽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나 아니면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미국뿐만 아니고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은 미국에서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 건데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미국말 왜 미국 사대주의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남북 사이에 서로 다른 거죠. 그러나 북한이 이거는 크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하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가지고 단 하나 뭐 유리를 준다든가 식량을 줄 수도 없어요. 어느 경우도 안 됩니다.
이 주제 정리하기 전에 저 이도훈 의원님 네네. 이 질문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오늘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김정은이 왜 이렇게 북한이 왜 이렇게 폭주하냐. 문재인 대통령 조언받고 영변 핵폐기했다가 망신당했다. 이게 지금 이런 폭주와 도발의 이유다라는 분석을 내놨거든요. 오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지만 사실은 그 한국과 미국의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래 공유된 공통적인 그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 하노이로 가면서 북한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양보를 했다고 하고 또 그 정도면 미국의 그 제재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던 거고요. 미국도 여러 가지 대화 타협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하노이에 갔었던 건데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역할을 그 중재 역할을 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양쪽에서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됐고 사실은 저 당시에 너무 우리 문정부가 낙관을 해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FTA를 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직전에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을 임명한 거거든요. 근데 저게 단순히 그 합의에 실패해서 남북 관계가 어려워졌다 이 정도 파장을 미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후에 북한이 완전히 이제 대외 정책의 기조를 바꿨습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CVID나 FFVD가 들어가는 비핵화 협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로서도 뼈아픈 그 실패한 협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예.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간 오늘 오찬 때 그 대통령이 그 여러 전문가들 외교안보 원로들을 만났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지금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문정인, 정세현, 이종석, 임동헌, 고유환 이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진 분들 모여서 똑같은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비공개 대북 특사 물밑 접촉 얘기까지 공개를 한 북한 얘기 이번 주제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